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환절기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죠. 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대상포진에 대한 걱정까지 환절기 건강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질환이든 사계절 모두 조심해야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있어서 일교차가 큰 환절기의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환절기 특히 이제 낮에는 좀 따뜻한 것 같고 아침 저녁에 좀 추운 것 같은 이런 때 기온 차이가 클 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하는 교감신경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따뜻한 집안에 있다가 아침 출근 혹은 뭐 등교길에도 혈압이 좀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침에 혈압이 더 높아진 것 같다. 혹은 이전에 심근경색 경험하셨던 분들 혹은 네.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길에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생리적으로도 이때 더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일교차가 클수록 아무래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방어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혈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가셔서 혈압 다시 한번 재보시면 예. 금방 1, 20 정도 올라가세요. 올라가는군요. 예. 우리가 더운 데 있으면 좀 이완된 느낌이 있고 추운 데 나가면 좀 긴장된 느낌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혈관 두께도 좁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네. 증상이 다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좀 가슴이 뻐근한 것 같다 혹은 좀 어지러운 것 같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실제로도 심혈관 질환자, 심근경색 이전에 앓으셨던 분들 혹은 다른 협심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추위에서 활동하면 좀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찬 느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안 하셨는데 네.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러실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잠깐 앉아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증상이 많이 있으시고 예전에 호소하셨던 혹은 응급실에 실려왔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실제로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꼭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환절기라고 하면 일교차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일교차가 클수록 우리 건강에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네, 오히려 계속 추운 겨울이나 계속 더운 여름에는 우리 몸이 이제 좀 적응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겨울에 대응하는 체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되면 어디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엔 춥고 네. 낮엔 딱 덥고 이러면 어디다 일관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절기에 좀 이런 우리 몸이 체온을 아끼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교감신경이 좀 더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낮에는 또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더 이완해야 돼서 우리 몸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부담이 좀 아무래도 있게 되겠죠. 그럼 요즘처럼 추웠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지는 이맘때는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여름보다 더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기온이 오르면 겨울처럼 두꺼운 옷 입고 출근하신 경우에는 더 더우시게 느끼게 되고요. 네. 또 추위가 있는데 낮에 더울 거니까 옷을 얇게 입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겨울보다 몸은 더 추위에 많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힘들 수가 있겠고요. 예. 실제 이 변화가 수초나 수분 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나가려고 아침에 찬바람 쐬면 바로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바람 부는 새벽 운동, 예. 등산 같은 건 절대 안 되겠고요. 새벽 운동이나 등산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외출해야 한다면 옷을 좀 충분히 입고 예. 혹은 이제 그래도 난 새벽에 나가야 된다 하면 뭐 따뜻한 음료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 챙겨주세요. 따뜻한 음료 같은 거면 챙겨주시는데 막 겨울에도 안 마셨는데 이런 걸 왜 마셔요? 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서 드셔도 되고 화상 입지 않을 정도만 따뜻한 음료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심혈관의 위험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관리를 해야겠죠? 네.
뇌혈관 질환도 동등하게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최근에는 더 많으신데요. 예. 뇌혈관도 역시 갑작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 즉 이제 아침에 옷이 좀 얇은 상태에서 바로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체온 하락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뇌 안에 이제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진 부위는 허혈이 생기거나 네. 뭐 심한 경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뇌혈관 질환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맘때 유난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로 역시 환절기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네, 피로감을 평상시에 느끼는 분들이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외래에도 환절기에 더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배경은 기온에 적응하는 우리 몸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또 집에 퇴근할 때 좀 더 다르고 잠자리에 들 때 다른 상황이 계속 벌어지세요. 네. 오히려 쭉 일관된 상황이 유지가 되게 되면 우리 몸도 적응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수초 혹은 수분 내에 몸이 적응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혹은 열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아침 상황에서 열을 오히려 많이 발산해서 더위를 피해야 되는 점심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면 더 피로가 느껴지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주변 환경이 이제 사실 많이 변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햇빛을 쬐는 일조량. 네, 변화되는데 아침에는 거꾸로 좀 어두운 것 같다가 네. 낮에는 겨울보다 좀 더 밝아진다거나 혹은 낮에는 좀 밝았다가 또 밤 되면 갑자기 또 어두워지는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이 적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로감 느끼시는 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데 증상 빈도가 아예 여름이나 아예 겨울엔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기준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피로가 원래 심각해서 뭐 100m만 걸어도 피로합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지가 않고 뭘 좀 기억하려고 하면 자꾸 까먹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셨던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봄, 가을 되면은 뭘 하려고 10분만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돼요. 예. 네, 혹은 방금 들었는데 까먹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수면량을 늘려주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고 혹은 거꾸로 운동을 조금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운이 없다는 표현도 하십니다.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자꾸 처지고 눕는 일이 많다면 이것도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처지고 눕는 것들의 노인분들의 배경에는 근육량이 좀 적은 거. 근육량. 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이 있어서 네. 이미 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질환들에 겹쳐서 약간의 우울증이 같이 오신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봐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주변에서 좀 북돋아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기운이 없다고 가만히 누워 계신 분들의 경우에 대안이 없지 않냐,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조금 유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거 있다면 뭐 그런 걸 이제 걸고서 조금 뭐 잠깐 아버님 나와서 맛있는 거 좀 드셔보세요라던가 네. 조금 이동을 유도하는 거 혹은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일부러 좀 맛있는 거 예전에 드셨던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 본다거나 해서 운동량을 오히려 늘려주시는 거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는 게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입맛을 잃기 쉬운 때라서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또 면역력인데요. 면역력이 특히 나이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제 면역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범주를 뜻합니다. 네.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보시면은 70, 80 되셨는데 안나푸르나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계셔가지고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은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네. 혹은 네. 저 사람은 한겨울에 안나푸르나 갔다 오는데 나는 갈 수 있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나푸르나 가실 정도 체력이 되신다는 건 일단 굉장히 운동 평상시에 많이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네. 비만하거나 너무 마르지 않게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3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면역력 유지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네. 봄철 환절기 건강에서 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교차가 큰 상황에 대해서
좀 이거 노출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밖에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가실 때 조금 옷을 두텁게 입어주시고 더울 때 한꺼풀씩 벗으면서 할 수 있게 네. 좀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유리하겠고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요즘 근처에 커피 전문점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좀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뭐 저 비싸게 저런 걸 사 먹나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추우면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좀 건강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당분이 많은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식 드시게 되면 식후에 운동하실 때 혹은 식후에 외출하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더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럴 때 단 게 땡기시는데 단 거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즉 이제 쌀이나 뭐 과일 같은 좀 더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셔서 체력을 좀 길게 낼 수 있게 시기를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대상포진은 특히 통증이 좀 심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대상포진이 사실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65세 이상 혹은 55세 이상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봄철처럼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하는 계절 혹은 여름 같은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절기에 대상포진도 같이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재발이 잦은가요? 이게 앓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다시 증상이 또 오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일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재발률이 사실 50% 정도까지 이제 보고를 하고 재발이 있어서 잦군요. 예. 최근에는 8, 90 사시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60세 넘어서 한두 번 정도 경험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경험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아픈 경험인데 공포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50% 정도까지 심하면 재발 위험이 있다 생각하셔서 한 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발진과 같은 증상은 발생하는 위치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우리 몸 어디에서나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뭐 흔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군요. 맞습니다. 특히 또 이제 얼굴이나 눈 주위에 생기신 분들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초기 증상은 감기로 여겨질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뭐 기침하다가 감기 왔다가 시작한다 이런 분도 예. 계시고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몸살처럼 어디가 좀 뻐근하게 아프다가 몸살처럼. 네, 그 주변이 이제 물집이 잡히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운 좋은 경우는 그냥 몸살처럼 좀 뻐근한 것 같은데 물집 잡혔어요 하시는 가장 이제 무난한 경우고요. 좀 응급실에 달려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뭐 갑자기 자다가 오른쪽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맹장인 줄 알고 CT 찍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외래 오셔서 물집이 잡혔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심근경색인 줄 알고 검사를 다 한두 시간 했는데 저희도 막 난리를 정말 피우면서 검사를 다 하고 환자분께도 큰일 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통증이 심한가 봐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금 아픈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은 네. 의사들이 호들갑 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아프시니까 환자분도 의심을 안 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이건 정도로 분명 어디가 통증이 잘못됐다. 심하군요. 예,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제 사실 대상포진이면 심근경색보다 훨씬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당장 낫게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아픈 질환입니다. 대상포진도 증상의 변화에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조금 아프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보통 병원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보고가 잘 되지 않고요.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근데 꽤 많으세요. 그래서 물집이랑 함께 통증이 시작돼서 며칠씩 잠도 못 잘 정도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정말 아픈 게 일반적인 증상이고요. 수일 동안 보통 통증이 지속되는데 이 지속된 다음에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네. 그 부위가 저릿저릿하다, 그 부위가 아프다, 그 부위에 뭔가 바람이 스쳐도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단계도 여러 가지고 진행되는 경과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 시작했을 때 꼭 이틀 혹은 3일 내에 의사를 찾아서 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는 약물입니까? 약이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증상 발생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 대상포진 앓고 난 이후에 있는 신경통의 확률도 좀 줄일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 백신도 있지 않나요? 예방 접종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일까요? 백신이 사실 좀 고가입니다. 아. 그래서 뭐 한 10만 원 후반대 혹은 중반대 정도 보통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데요. 네. 비싸다 보니까 아직은 55세 이상에서만 55세 이상. 예, 권장이 되고 있고요. 사실 좀 더 싸지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주사를 맞을 때는 예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55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난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아니면 예전에 알았던 적이 있다면 맞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맞는 건가요? 해마다 맞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맞으시면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정도까지는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되어 있고요. 10년 후에 재접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으니까 네. 그 뒤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애석하게도 100% 예방하면 좋겠는데요. 예. 한 뭐 4명이 생긴다고 하면 2명에서 3명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내가 이제 걸릴 확률을 50에서 75%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걸리더라도 통증을 좀 50%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대상포진 앓고 나서 또 무서운 게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고 해서 한 1년까지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대상포진 후신경통. 네, 그런 것도 좀 발병을 낮춘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접종 하시게 되면 확실히 예방은 되지만 확률을 줄이는 거지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조심은 계속 하시되 덜 불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절기 건강에서 늘 강조가 되는 부분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수분 섭취입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환절기에는 사실 일교차도 크고 또 건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 즉 코, 인두, 비두 이렇게 해서 이쪽이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혹은 세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쪽에 위생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수분 섭취하게 되면 이 인두나 비강 쪽에 점막을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쪽에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조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항상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가 또 중요하겠는데 네. 춥다가 더운데 들어가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세요. 마찬가지 우리 코 안이나 우리 호흡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웠다가 너무 추워지는 상황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시는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덜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겠고 새벽 운동 같은 거 피해 주시거나 혹은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시는 상황을 좀 줄이시는 거 두 가지가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사와 별도로 건강 보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어떨까요? 사실 건강 보조제로 자연물에서 추출한 상태에서는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물 형태를 그대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권장되겠고요. 천연물 형태의 섭취가 어렵다. 나는 뭐 이가 안 좋다. 혹은 소화기능이 안 좋다 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건강보조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일단 제대로 하시는 게 식사.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면의 질도 중요하겠죠? 네, 뭐 최근엔 또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자려고 누웠을 때 스마트폰 불빛 쬐더라도 잠을 좀 방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잠들기 한 30분 전 혹은 1시간 전에는 이런 미디어 기기 사용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누워서 뭘 보는 걸 좀 줄이시는 것부터가 수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식 드시는 분들 요즘 또 직장인분들 야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야식 드시는 것도 좀 줄여서 네. 잠들기 전에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좀 줄여주게 되면 수면의 질도 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운동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운동을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처음에 난 운동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어렵다 하면 중강도 운동, 흔히 이제 빠른 걷기 혹은 이제 간단한 뒷동산, 산보 정도를 생각하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환절기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